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드리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코인은 연말 불장을 기대하면서 김치코인 3대 호재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야놀자와 인터파크 인수로 수혜를 받는 밀크코인, 두 번째로는 아이콘 10월 말 2.0 메인넷 업그레이드 소식, 세 번째로는 보라코인 11월 1일 클레이튼 메인넷 전환 소식까지 제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코코샤이님의 온체인 데이터,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해드릴 거고요. 앵커님이 준비하신 김치코인도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끝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사실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관심이 많은 코인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글래스노드에서 또 한번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전문 기업인데 상당히 이제 유명한데 이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토대로 오늘 조금 더 짚어드릴 건데 사실 글래스노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 수치인데 파생 상품 거래가 이런 온체인 데이터의 활성화를 더 이끌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ETF 승인이 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활성화 지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 그때 비트코인이 한참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굉장히 좋은 지표들을 알려드리면서 그런데 활성화 지표가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불장이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활성화 지표마저도 회복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글래스노드에서도 가장 처음 보여준 온체인 지표였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19%나 이 활성화 지표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지표에서 아마 보이실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로 제가 보시기 쉽도록 좀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최근의 시점 같은 경우가 지금 활성화 지표가 19%가 상승이 돼서 29만 1000개의 이제 활성화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수치가 바로 어떤 수치냐면은 우리가 올해 4, 5월 달에 한창 불장이었을 때 사실은 2020년도 말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앞으로 좀 상승장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많은 어떤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이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이진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사실은 좀 이제 시작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도 시점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참고로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활성화 이용자 지표가 지금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 수준에 딱 도달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지금 한번 지표를 주목을 해봐 주세요. 지금 제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때의 그 활성화 지표 수준과 또 지금의 수준이 같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연말에 이 수치를 찍고 나서 이 검은색 시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가파르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눈에 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그 시점도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 상승의 출발을 알리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토대로 글래스노드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 보유자들의 시세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장기 보유자들의 시세도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이 물량을 늘려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의 지지 라인이 굉장히 굳건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규모가 그만큼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량은 되려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량이 줄어간다는 거는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할 테고 또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지지 라인들이 굉장히 굳건해지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장기 홀더들, 이렇게 물량을 내놓고 있지 않은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굉장히 큰 상승폭으로 오르고 올려서 지금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은 지금의 시장이 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시장이다라고 봐도 굉장히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은 글래스노드 리포트에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전 고점보다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2020년 연말 올해 불장을 스타트했었던 2020년도 연말보다 지금 무려 237만 비트코인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흥분을 하고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온체인 지표에도 그대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앵커님에게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앵커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네. 그 수익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 수익률이 가장 좋다. 제가 평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오. 30%가 넘는 수익률. 맞아요. 하지만 뭐 네. 알트코인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알트코인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하지만 네. 비트코인이 정말 네, 꺾일 정말 기세가 안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저도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7천만 원을 터치했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의 룰이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3만 달러 선을 깼을 때 담았던 비트코인 물량은 정확히 7천만 원 터치했을 때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길게 가져가려고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들은 계속 홀딩 중이고 네.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홀딩할 생각이긴 한데 혹시 앵커님은 비트코인을 언제쯤 팔고 싶으세요? 언제쯤 네. 코코샤이님께서 매도 사인을 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짚어주신다면 그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다만 이제 내년부터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에 한번 팔고 다시 사지 않을까 이런 그 조정이 계획을 왔을 때 굉장히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너무 네. 훌륭하신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이 장기 보유자의 지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찌 그러네요. 보면요. 저희가 또 투자를 한 게 1년이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온체인 지표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온체인 지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온체인 지표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이 장기 홀더들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앵커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매도 시점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물량을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활성화 지표를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활성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을 터치하면은 매도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활성화 지표도 지금 최고점을 찍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전 지표를 봤을 때 활성화 지표가 최고점을 찍었었을 때 매도를 하셨다면은 정말 고점에서 잘 판 매도가 됐었던 과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표도 지금은 상승장을 알리는 그러한 출발점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이 활성화 지표도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매도 시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또 한번 활성화 지표가 더 크게 상승하면은 매도 시점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지표죠. 세 번째 지표인데 UTXO 지표다라고 해서 사실 UTXO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은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표를 통해서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권에 있느냐 그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MBRB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오면서 레드존과 그린존을 제가 따로 표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린존은 매수 시그널, 레드존은 매도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UTXO 지표에도 레드존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레드존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상승장이 좀 연출이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게 2017년도 지표부터 가지고 온 거거든요. 먼저 이 UTXO 지표가 레드존을 찍었었고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UTX 지표를 토대로 상승장, 하락장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보시기 쉽도록 표기를 해놨습니다. UTXO 지표는 이제 주황색 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40%에서 60%에 머무를 때는 보통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좀 연출이 됐는데 그리고 이 UTXO 지표가 90%를 넘었을 때는 좀 상승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표와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비교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주황색 선이 이 UTXO 지표다라고 보면 되는데 보시기 쉽도록 말씀드렸거든요. 이 하락장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시점에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 그리고 상승장이 시작을 알린다라고 했을 때 레드존에 도달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점을 좀 봐야겠죠. 지금 UTXO 지표도요. 이게 95.7%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 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90% 이상을 계속해서 UTXO 지표가 유지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상승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UTXO 지표도 꺾이기 시작하면은 또 한번 하락장이나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또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전략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토대로 3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또 앵커님이랑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오늘은 좀 3가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투자자로서 가장 와닿고 좀 납득이 되는 지표이던가요? 아무래도 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는 장기 보유자들의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기 보유자들이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모습이 좀 저의 매매에도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근데 새로운 지표들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다 재밌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더리움 네. 분석은 따로 네, 알려주시나요? 이더리움 분석도 해드려야 되죠. 또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이제 빠르게 제가 이더리움 분석을 빨리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좋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약간 좀 묻히긴 했어요. 그죠? 근데 이더리움 시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더리움 ETF 승인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총량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때문에 역상관관계를 가지겠죠. 최근 지표 보시면은 최근에 올해에도 이더리움이 상승장이 좀 연출됐었던 그 시점에 이더리움 전체 거래소의 보유량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로스하고 있죠. 두 지표가 크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이고 파란색 선은 검은색 선은 이더리움의 가격이고 파란색 선은 이더리움의 거래량이다. 전체 보유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서 보유량은 점점 줄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이더리움 보유량이 저점을 찍고 반등의 고개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전문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봐주시면은 이더리움 거래량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보유량도 최근에 이 저점을 찍고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추세를 이어가서 이 거래소에 있는 보유량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의 하락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부분만 보고 속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더리움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북미 거래소 중에서 가장 대형 거래소잖아요. 그 북미 거래소에서 엄청난 양이 또 출금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물량이 개인 지갑, 콜드월렛으로 옮겨지는 형태가 좀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의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40만 개 가량이기 때문에 개인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고래 투자자나 기관들이 이더리움의 물량을
크게 보유하고 또 오래 보유하려고 거래소에서 물량을 뺐던 부분들이 또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더리움의 상승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체인 데이터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치코인들 호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연말 불장에 기대되는 김치코인 3대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 수혜 코인은 밀크코인. 두 번째, 아이콘 10월 말 2.0 메인넷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라코인 11월 1일 클레이튼 메인넷 전환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 1일 아이콘의 트위터를 통해서 소식을 밝혔습니다. 아이콘 2.0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10월 말까지 메인넷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이더리움에서 이제 카카오 클레이튼,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죠. 그라운드X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클레이튼의 이제 메인넷으로 플랫폼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코인이었던 이 클레이튼이 보라코인이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토큰 스왑이 된다는 소식인데요. 세 번째 호재는 이제 야놀자 수혜 코인입니다. 예전부터 야놀자 수혜 코인 하면 밀크코인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인터파크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야놀자와 전자상거래 부문을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밀크코인이 야놀자 앱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야놀자 리워드인 야놀자 코인과 상호 교환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밀크코인이 야놀자 코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야놀자 수혜 코인인 밀크코인이 조금 유망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런 식으로 실사용 코인들이 좀 유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또 이렇게 김치 코인들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불장이 조금 더 이어지긴 하겠죠.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 불장이 너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심심하다라고 좀 호소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알트코인장도 오기는 올 텐데 사실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는 실체를 정말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우리가 실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현실화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 정말 파악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된다면은 후에 또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는 걸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